음력설을 맞아 한중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월 1일 맨하탄 유엔 본부 앞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서 3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합니다. 반크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재미동포 차세대 21세기 독립운동가 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아마존이 퀸즈 제2본사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뉴욕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음력설을 맞아 한중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해 축하했는데요. 오후에는 무대 행사도 열려 우리 고유의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황금 돼지해를 맞아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화려한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한중 설 퍼레이드. 한인 커뮤니티는 6대의 꽃차와 45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 전통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구정 퍼레이드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또 플러싱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2세의 발전을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좋은 그 퍼레이드를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들의 행렬로 시작된 퍼레이드는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메인 스트릿에 이르는 구간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고 새해 복을 기원했습니다. 캐시 호출 뉴욕주 부주지사와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 토비엔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등 뉴욕주 정치인들이 그랜드 마샬로 참여했고 영하권을 밑도는 추운 날씨임에도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 주민들로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So I really love the Korean part with the hanbok, the traditional dances, the taekwondo, and all the traditional things. 행진이 끝난 후에는 금강산 식당에서 퀸즈 한인회가 준비한 무료 떡국과 한국 전통 무용,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지며 고향의 설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을 갖고 오는 3월 1일 맨하탄 유엔 본부 앞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서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919년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되새기고자 3.1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3.1운동 재현 행사를 당초 뉴욕시청 앞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행사는 한인 청소년 200명이 태극기와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청소년들이 입게 되는 한복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특별 후원하며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 한복이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됩니다. 한인회는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 이날 대형 버스를 대절해 플러싱과 뉴저지 포틀리, 에디슨에서 행사 장소까지 운행합니다. 행사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한인회로 버스 좌석을 예약하면 됩니다. 한인회는 이날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끝난 뒤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공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사가 왜곡돼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재미동포 차세대 21세기 독립운동가 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크가 전개하는 재미동포 차세대 21세기 독립운동가 사업은 재미동포 차세대를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대사로 양성하는 것으로 미국 내 한국학교 1,200여 개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반크는 한인 청소년과 교사들이 100년 전 민족의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반크는 이를 위해 최근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독립운동가 엽서 2,000세트를 전달했는데 이 엽서는 김마리아, 김익주, 임천택, 베델,
윤동주 등 11명의 독립운동가 소개와 독도를 홍보하는 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이 엽서를 역사문화교육자료와 함께 각 한국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반크는 오는 7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때 차세대 교육에 헌신한 교사를 대상으로 반크 교사상을 수여하게 되며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에 기여한 고교생, 장학생 14명을 선발해 대사 명의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반크는 미국 역사교사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한국 소개 사이트를 재미동포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영주권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대폭 장기화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조 프로그램과 콜로라도주 켄법 연방 하원 의원은 취업 이민에서 연간 영주권 발급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하고 가족 이민에서 현재 7%인 상한선을 15%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고숙련 이민자 공정 법안을 지난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수년 동안 논의와 무산이 반복돼 왔는데 법안에 따라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 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최소 발급되는 가족 이민 비자 수는 22만 6천 개이며 취업 이민의 1년 쿼터는 14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뉴욕 주민들의 반발에 퀸즈 제2본사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뉴욕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의 한 곳을 뉴욕에 건립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아마존 유치에 발벗고 나섰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 일각의 반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아마존 제2본사의 일자리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아마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제2본사 부지로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북부 내셔널 랜딩,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각각 선정했으며 워싱턴 DC 일대와 뉴욕에서 각각 2만 5천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만 5천 개의 일자리, 25억 달러의 투자 효과를 자칫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아마존 내부에서 굳이 뉴욕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만약 아마존이 뉴욕으로 오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탓이라며 아마존의 뉴욕행을 막은 그들이 직접 뉴욕 주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922억 달러 규모의 새 임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뉴욕 시민 전체에 무료 건강보험 제공,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혜택, 무상 프리킨더가튼 확대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년보다 3억 달러가 늘어난 922억 달러의 2020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대비와 주정부의 예산 삭감, 갑작스런 경기 침체를 고려해 편성했으며 현재 회계년도의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비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주요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여름부터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메트로카드를 반값으로 할인해 제공하는 공정한 요금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1억 6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만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튼 확대를 위한 예산 2,500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며 새로운 버스 전용 신호등 설치 등을 위한 예산 270만 달러도 책정됐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개인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고 세금 환급을 받은 근로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세청은 어제 2018년 평균 환급액은 1,865달러로 2017년에 비해 170달러, 8.4%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숫자도 1,8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금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12월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감세가 이루어졌고 국세청이 급여 원천 징수 방식을 바꾸면서 환불이 줄어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대변인은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세금 정산 작업이 일부 지연됐다며 현재 2월 1일까지 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통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주 표준시험이 주 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주의회가 교육 일선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수습책으로 기존 표준시험에 대해 임시로 합법임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와 의회는 졸업시 표준시험 통과 의무 규정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당장 졸업을 앞둔 11학년과 12학년생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방안을 주기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상원예산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기존 표준시험에 대해 임시로 합법임을 인정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과 2020년 졸업생은 현재 표준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 관계자들은 표준시험의 주법 위배 판결이 현재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교육국은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가 이민자 보호도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현재 이민자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LA가 이민자 보호 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이민자 보호 도시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2월 LA시 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LA시가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계속해서 맞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LA시 외에도 남가주 지역에서는 샌버나디노, 산타아나 그리고 말리부 지역 등이 이민자 보호 도시임을 공식 선포한 상태입니다. 최근 LA에 내린 폭우로 인해 LA시 곳곳에 파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시 도로서비스국에 따르면 LA에 계속된 폭우로 이번 주에만 도로 구멍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 신고가 하루 평균 250여 건을 기록하면서 평소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파톨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들은 LA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LA시 민원신고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마이 LA 311을 통해 수리를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는 오늘 지난 2015년 산페드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파톨에 걸려 사고를 당한 필립 아바레스에게 보상금 6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은 내년부터 나소 카운티 내에서 인권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16세에서 18세 여학생 2~3명을 선정해 유관순 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는 전 세계 인권운동의 롤 모델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삶을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유관순 상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관순 상 수상자는 나소 카운티 인권국이 각 학군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부친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민권자 한인 남성이 한국 병역이 문제가 돼 출국이 금지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 씨는 8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복무 기간 중 2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자신의 출국 금지는 모호한 한국의 병역법에 의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시가 주최하는 설 행사에서 한인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주최하는 설 행사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뉴욕시 의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동부 해군 동지연합회 제21대 회장에 김찬수 회원이 취임했습니다. 김찬수 신임 회장은 해군의 자부심을 갖고 전임 회장들이 이끌어온 동지회 역사를 잘 이어받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김종출 수석 부회장에게 해군 동지 중앙회장상을, 이광호 사무총장에게 올해의 해군상을, 류장현 전임 회장에게 공로상을, 메일리 연합회 부녀회장과 홍승재 회원에게 감사패를, 이근목 부녀회원에게 연려상을 각각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되며 오후에 비가 섞여 내리면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